안녕하십니까. 왠지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날, 오히려 노동을 하자. 그리고 보아하니 직전에 뭐 얼마 전에 수학 컨텐츠도 하나 찍었는데 과학 컨텐츠를 너무 오래 안 찍었다. 그런 생각으로 노동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위대한 질문자들, 예컨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야. 그러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줄줄이 나오죠. 예수 선생, 회개하라, 회심하라. 천국이,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화두, 스테반 바울만 제작했냐 이거예요. 헤겔이나 막스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위대한 질문자죠. 이, 이 세상의 사실과 진실에 더 다가가려고 하는 상대성 이론, 파장에 대한 생각, 전자기파, 중력파. 그러고 나서 대답들이 90년대에도 나왔고 2010년대에도 나왔고, 오늘은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질문자가 하나 나왔다 하면은 그 뒤로 대단한 분들이 연속으로 나오지. 비트겐슈타인이 한마디 탁 이렇게 던졌다 하면은 그냥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막 미국도 막 그렇잖아요. 그 막 대단한 철학자들, 뭐 이런 대단한 학자들이 와, 대단한 질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90년대가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노벨상, 지금 제가 그 분들 성함은 까먹었지만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93년? 그쯤이었던, 93년, 4년? 그때 두 분이 중력파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젠 그 고등학생이 불혹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또 중력파로 노벨상을 받죠. 하나는 간접 증명, 하나는 직접 증명,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 히어로 중에 한 분이었죠. 뉴턴, 아인슈타인.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그
천재분들, 이제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는 그때 고등학교 때는 어려웠고,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사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 막 이렇게 이 어떻게 빛에 대해서,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며, 중력에 대해서, 시공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새로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분들은 그 뒤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시죠. 이거 이렇게 어둡지 않은데, 아이고, 아직 8시인가 지금? 7시 50분이구나. 근데 어둡게 나오니까 불을 하나 켜야겠네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문워크로 뒤로 걸어서,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요즘에 과학에서 세상을 설명할 때는 그 에너지의 차원에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은 파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캐치하면 드러나는 거고 캐치 못하면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많은 파동 중에서 지금 여러분 와이파이를 통해서 제 그 목소리나 제 요 무릎이나 이런 파동이 지금 들어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엔 지금 여러 뭐 텔레비전 파동도 있고 라디오 파동도 있고, 이 중성미자 쏟아지는 거 봐.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파동이에요. 파동. 제임스 웹이 우주를 막 수백 광년 그 관측 가능한 우주를 진짜 멀리도 찍어 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게 진짜 그 파동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동으로 바꿔 놓는 거죠. 근데 대단한 것이, 대부분 그렇게 멀리 있는 거는 파동이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세다고 해도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약한 파동일 텐데, 아주 장파일 거라고요. 장파. 잘 눈에도 안 띄는, 캐치하기 힘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캐치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간섭 현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증폭을 시키면은 잡아낼 수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시켜서 우주를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우주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당연히. 그리고 중력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해서 이제 보는 건데, 그 30몇 년 전, 90년대에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굉장히 막
빠져 있고 해서 아인슈타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렵더라고. 특수상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어렵더라고. 고등학교 이과 수학 정도로 비벼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화두를, 어떻게 시공간에 대해서, 또 파동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발상을 해내냔 말이지. 근데 일단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생기죠. 전자기 유도 현상. 근데 막 요 놈이 어 심하게 운동을 해버리면은 이 그 에너지 때문에 전자기파 뭐 빛의 형태가 됐건 나오잖아요.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 만약에 심하게 움직여 버리면 얘도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력파야. 시 공간 자체가 어, 맥동의 형태로 음파가 이렇게 음원이 있으면 음파가 이렇게 매질을 타고 밀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인 그래프, 뭐 코사인 그래프지만은 어쨌든 사인 그래프 좀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시 공간 자체가 밀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어 책으로 접하고 있다가 한창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을 시기에 고등학교 때 이 참 대단한 아이디어다. 대단한 질문이고 대단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력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그거 연구한 분들이 받은 거야. 그분들이 연구했던 거는 이제 펄사입니다. 펄사. 쌍성계의 펄사. 우리는 지금 태양이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별이 두 개가 있으면 쌍성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서로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사실 보잘것없는 별이고 진짜 좀 센 별들도 많이 있잖아요. 중성자별 같은 거지.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잖아요. 질량이 중성자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저 멀리 있는 중성자별 둘이 돌고 있는데 그 돌 때 펄스가 이제 관측이 돼. 반짝거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근데 그 주기가 아주 조금씩이지만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중성자 별 두 개가 어차피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합해질 거 아니에요. 블랙홀이 되든지. 근데 그게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합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변화만큼 외부로 뭔가를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 근데 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방출을 하는 방식은 중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지금은 쌍성계였죠. 어떤 이유로 뭐 가속 운동을 해서 나오는 맥동은 중력파죠. 시공간 자체를 타고 가죠. 광속으로. 전자기파나 중력파나 다 광속이잖아요. 중력파도 광속으로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펄사를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주기가 짧아져. 이걸 가지고 중력파는 측정은 안 되죠. 그때 당시로서는 중력파는 10의 마이너스 20 1, 22? 이 두 개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건데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의 변형률밖에 안 돼요. (21이나 22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작은 수인가? 엄청 작은 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1, 22 이렇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예요. 10의 마이너스 20 정도만 돼도 일단 상상을 초월해요. 그나마 10의 마이너스 한 10 이 정도. 그러니까 저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잖아요. 9. 근데 그거보다 10배를, 그러니까 10분의 1배를 10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측정합니까? 직접 측정은 못하지만은 펄사의 변화 양상을 가지고 중력파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다 해서 그 연구는 이제 그 노벨상 타기 한참 전에 된 거지만은 그때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다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과학의 발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인정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중력파 간접 검출이 노벨상을 타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그 옛날 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천재면 지금 노벨상까지 또 주고 있잖아.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화두를 던져준 것처럼, 예수가 화두를 던져준 것처럼 바울과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그 진실에 되게 다가가고 있고 진리에 다가가고 있고 이런 거구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었죠. 제가 지금은 물리학적 반실제론자지만 그때는 물리학적 실제론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론자, 그래도 아마 반실제론
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잠깐만, 2016년. 그러면은 20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씀드렸듯이 파동은 어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상쇄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딱 잘 이동시키면은 딱 더하면은 딱 0이 돼 버리잖아. 이거랑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랑 같이 만나면은 이렇게 더 커지고. 근데 문제는 중력파는 말씀드렸듯이 나노를 다시 한번 나노한 것보다 더 적어요. 나노가 이제 그래도 원자 여러 개 정도 수준의 그거라면은 10에 빼기 21승 22승은 21 거듭제곱 22 거듭제곱은 상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블랙홀이 있다고 해도 블랙홀이 있으면 분명히 중력파가 블랙홀의 엄청난 그 에너지의 중력파가 시공간을 광속으로 변형시키면서 쫙 타고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검출을 못했지. 근데 드디어 증폭 기술을 쓴 거야. 그 증폭 기술을 통해서 그 이제 과학적인 여러 장치들 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그 증폭을 위해서 꽤 긴 거리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 상쇄되느냐 간섭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은 중력파가 없는 건데 약간이라도 일어나면은 이미 증폭이 된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검출을 했어요. 그 제가 언젠가 뭐 얘기할 때 그랬더라. 핵전쟁 한번 일어나서 2000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유물이 되고 아이폰이 뭐 철학 어, 하면서 그랬군요. 아이폰도 다 유물이 돼가지고 야 이게 아마 통신용 장비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거는 왜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달시켰을까 인류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뇌파를 기반으로 안 하고 말이야. 위에다가 뭐 뭘 누르거나 말로 진짜로 했다는 거 아니야 이 기계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 전자기파 역시도 굉장히 장파의 에너지가 낮은 빨간색 바깥쪽의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에너지가 낮은 거란 말이죠. 가시광선 영역 바깥쪽으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잡아낼 수가 있게 됐어. 그것 역시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진보를 해서 제임스 웹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력파 가지고 하면은 전자기파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만약에 EMP가 터진다. 이 EMP가 영어로 뭐냐? 일렉트로 매그네틱
펄스가 팍 터지면은 다 교란되잖아요. 이런 기기 같은 게 다 교란되잖아요. 세상에 지금 문명에 막 구석구석이 막 교란이 돼 버리는 거지. 근데 중력파는 그렇지 않잖아. 중력파를 기반으로 한 어, 실제로 중력파 기반으로 한 그 만원경도 이제 연구하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 중력파는 시 공간 자체의 이 맥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이용하는 어떤 기술은 어디에 가로막히거나 또 교란되거나 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파동이죠. 재미가 별로 없네. 그냥 노동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렵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6월 22일의 노동을 그래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